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고용지표 그리고 비제조업 PMI 같은 오늘 나왔던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할 만한 지표들 설명을 해드리고요. 막판에 오픈 AI와 관련된 이 속보가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현재 S&P 500과 다우존스, 나스닥 전부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은 0.37% 정도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 종합지수 0.6% 정도 하락한 채 어제와 비교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500개 기업 가운데 88개가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하는 모습은 413개 기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2부에서 설명해 드렸을 때보다는 현재 상승세로 돌아선 기업들이 지금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모여 있는 다우존스, 지금 다우존스 종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기업이 한 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군데만 상승하고요. 28곳이 하락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도 현재 17,000선 그리고 18,0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2% 정도 빠진 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섹터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핀비즈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핀비즈의 히트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0.2% 정도 빠지고 있고 초록불은 지금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에서만 지금 좀 들어오는 상황. 엔비디아가 2.9%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이 지금 각각 1%, 2.2%, 마이크론은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가 2부까지만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빠진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플러스로 양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장 상황이 조금 호전될 기미를 메타만큼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 팔란티어가 오늘 지금 3% 이상 장중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업체 가운데 팔란티어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팔란티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팔란티어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0.7% 오르고 있는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관련된 이야기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0.6% 그리고 엑스모빌이 0.64%, 쉐브론이 0.26%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노코필립스가 0.79%,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지금 1.94%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헬스케어 플랜스, 여기는 이제 보험사 섹터인데요. 어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던 모습을 보였던 대부분의 보험사 섹터, 여기서 유나이티드 헬스만 좀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제는 휴메나 때문에 휴메나의 이제 고급 메디케어 보험 서비스의 가입자가 90% 이상 폭락을 한 게 확인이 됐다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0.37%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VS 헬스 1.1%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VS 헬스는 그저께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도 유효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드럭스토어,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올리브땡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약사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CVS 헬스의 이 드럭스토어는 약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드럭스토어입니다. 패션, 미용, 약재를 동시에 팔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보험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디케어, 고령자 관련된 비용이 많이 청구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내려앉았고, 최근에 CVS 헬스가 이 보험 부분을 분사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것이 현재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1% 이상, 현재 1.25% 이상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이 빠진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지금 CVS의 1.2% 상승 소식입니다. 자,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12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시작한 지 지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장 초반이라고까지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이거는 카더라 이야기인데요. 지금 트위터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뉴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트위터 발로 일단은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 타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오피셜한 것은 아니고요. 트위터 X에서만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빠른 소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카더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정유시설,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 타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X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밖에 지금 전황이 바뀐 내용이 있는지 제가 2부와 3부 사이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잠시만요. 저도 지금 워낙에 급박하게 지금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부 진행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Israel calls for evacuation from South Lebanon and strikes Beirut 교외 suburb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15분쯤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로이터가 통신사기 때문에 속보에 가까운 소식들을 빨리빨리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AI가 번역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피를 명령했다. 레바논 남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대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레바논의 수도죠. 베이루트 근교에 있는 교회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한 이유가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러니까 일단 뭐 군사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집단이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헤즈볼라의 이제 나스랄라라는 지도자를 제거를 이스라엘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한 걸로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맞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약간 보복에 나선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을 향해서 쏜 그런 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캐주얼티 그러니까 다수의 사상자가 난 걸로 확인이 된다라는 지금 로이터발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지금 헤즈볼라 멤버 15명이 사우스 레바논에서 사살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15명의 인원을 사살했다라는 소식도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 혹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공식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15명의 헤즈볼라 인원을 남부 레바논에서 지금 사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황이 조금 오늘 밤에는 좀 진전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희가 4부 끝까지 계속해서 댓글을 써주시는 우리 올무지개님의 요청대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다가 급작스럽게 화면을 닫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와 관계없는 광고가 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지금 전황 확대 소식 외에는
뚜렷하게 뭐가 바뀐 것이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오늘 나왔던 일자리 리포트,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 그 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블룸버그가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대로 베이루트 남부를 히트했다라는 소식으로 헤드라인이 좀 바뀐 상태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15명의 헤즈볼라 인원을 사살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맨 왼쪽 아래에 바이든과 뉴클리어 사이트라는 단어가 있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은 조금 전 제가 이제 트위터발 뉴스,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정유시설 타격 가능성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이제 핵시설 타격은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두 가지 확인을 하시면서 전황이 지속되는 대로 저희가 또 확보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월 초부터 굉장히 저희가 방송도 10월 이제 들어서자마자 했는데 초반부터 굉장히 열띤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업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2% 이상 다시 벌어지면서 2.4%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대로 3% 가까운 상승률,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정유 섹터가 다시 초록색으로 좀 짙게 물들기 시작한 이유, 방금 전에 제가 블룸버그와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과 함께 이 카더라, 엑스발, 바이든 대통령의 정유시설 관련된 타격 가능성 소식도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트위터발 뉴스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오늘 장세를 뒤집을 만한 혹은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전에 했던 오픈 AI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럼 새로운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2부에서 66억 달러 투자를 신규 모금했다. 오픈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이제 1,570억 달러, 요 화면에 있는 요 66억 투자 아니고 66억 달러 투자입니다. 시장 가치를 1,570억 달러로 새기고 있다라고 지금 추산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좀 알아봤더니 만약에 오픈 AI가 상장 기업이었다면 100대 시가총액 기업 안에 충분히 들고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우버, 록히드 마틴보다 시가총액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기업 중에 오픈 AI가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비상장 주식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소식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트댄스, 스페이스X, 오픈 AI, 쉐인, 스트라이프 이런 순서로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유니콘 기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애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소식. 애플이 조금 전에 좀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애플이 지금 변모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채린 캐스터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요일에 애플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56달러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웹사이트와 다양한 통신사의 아이폰 출하일을 분석한 결과 아이폰 16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은 배송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연은 이전 연도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주문 기간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난 아이폰 16 프로의 평균 배송 시간은 13일이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20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새로운 아이폰 모델에 대한 초기 수요가 출시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어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AI 기능이 사용 가능해지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수 추천은 단연간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 총 마진 개선 가능성, 애플의 탄탄한 현금 흐름 등 애플의 전망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애플은 재무 실적과 다가올 제품 출시로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은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고, JP 모건은 단기 아이폰 단위 예측이 약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애플의 다가올 출시에 대한 강력한 제품 주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애플이 새로워진 아이폰 SE와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모델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회사가 직원들의 조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직장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혐의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제기된 불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밀나두의 타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이폰 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인도 내 구형 아이폰 모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애플의 아이폰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신작인 아이폰 16 그리고 이 프로와 프로 맥스 시리즈에 대한 이 평가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이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항상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리드 타임이 좀 줄었다. 네. 그러니까 대기 기간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채린 캐스터가 느끼기에는 대기 기간이 줄은 게 물론 소비자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기 기간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주문량이 적다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 팍팍 주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리서치 그런 이 IB에서 느끼기에는 이 공급하는 능력이 향상돼서 리드 타임 대기 기간이 줄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맞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리서치 IB들이 내놓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겉에 보이는 뭐 리드 타임이 줄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한번 반영해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소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교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지금 수많은 미사일들을 쏴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는 분석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밤하늘에 있는 이란이 쏜 미사일들 200여 발의 탄도 미사일들, 원래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화면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하늘을 수놓는 그런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화면 지금 보이는 이 왼쪽의 사진은 이란 언론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미사일들이 한 번에 발사가 되는 모습인데, 요거까지는 이제 엊그저께까지 나왔던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사드 본부라든지 공군 시설 이런 곳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쐈다라고 이란이 밝혔는데, 그런데 상황은 종료됐고 여기 다음 나온 내용이 참 가슴에 이제 새겨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제 상황이 종료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하는데 레바논 가서 우리 측 인사를 살해했으므로 우리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인데, 또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란한테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 일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종료되는 사안이 된다 라는 말을 이란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실책을 했다는 그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만 때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이번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측에 보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결과란 추가적인 제재,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금보다 좀 더 심화해서 이스라엘이 만족할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전이 되는 중심에는 미사일을 쏜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계속해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확전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측에도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확전이 진짜로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은 좀 갸우뚱하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썼어요. 이란 공격 보복으로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나온 기사거든요. 조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레바논 측의 민간인들이 대피하고 그다음에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 교회를 타격했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 귀에는 들리냐면 헤즈볼라와 전면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란을 대신해서 레바논을 침공할 가능성은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낮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적 액션은 자제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핵시설이나 원유 시설에 대해서 공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국 정보장교 출신인 노르만 룰레라는 분께서 이런 인터뷰를 WSJ랑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풀스케일, 완전히 확전으로 양상이 번진 그런 전쟁은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이스라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현재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의 결정권이 있고 이란이 궁지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와 함께 4부까지 추이를 좀 확인을 해 보시죠. 계속해서 저희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할 것 없이 0.5에서 0.05% 정도 계속해서 하락한 채 어제 대비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 상황 그리고 2부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여러 지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바로 연결해 보죠. 김준영 연구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부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중에 한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지표를 좀 구경을 좀 하셨을 텐데 S&P 글로벌 비제조업 그리고 ISM 지표가 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S&P 글로벌 지수와 이제 ISM의 지수가 서로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에는 보통 ISM의 지수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랬을 때 ISM의 서비스업 PMI를 좀 더 중심으로 본다면 이번에 좀 서비스업의 업황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S&P 글로벌과 ISM 지표를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ISM이 조금 더 정확도가 좀 우선시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화면상에 제가 오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대로 ISM 비제조업 PMI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이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에 굉장히 23년 2월 이후로 좀 가장 높은 수치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발표 이 직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경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다른 부분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으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좀 자세히 뜯어봤을 때 비즈니스나 신규 주문, 비즈니스나 신규 주문 그리고 배송까지 공급업체 납품까지는 매우 좋았지만 유일하게 고용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고용과 고용 이외 나머지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시장에서 긍정적이게 해석을 한다면 현재 경기는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용은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오직 고용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 지표라는 것이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혹은 좋은 것이 나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지표가 잘 나온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 글로벌이 이제 시장 예상치가 좀 하회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김주영 연구원께서는 이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가 좀 하회한 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까요? 사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당연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국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일에 있을 이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이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는 결국 내일 최종적인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사실 오늘 나온 지표는 어제와 더불어서 그리고 어제 나온 ADP와 더불어서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과 더불어서 보조 지표에 가깝고 내일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내일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볼 텐데요. 일단은 미국 뉴욕 3대 증시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전장 현재까지 둘러보시면서 3대 지수는 지금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전쟁 이후 특히 이스라엘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와 함께 전반적으로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분쟁 상황 때문에 유가가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 영향을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이슈적으로 봤을 때 구글 CEO가 자신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원자력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과 함께 이제 비스트라가 5.1%,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4.02% 상승하는 등 이런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센추어와의 협업 그리고 블랙웰 칩의 굉장히 강력한 수요 발언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고 AMD 역시도 마찬가지로 AMD 역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이후에 인공지능 행사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행사 이후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엔비디아와 AMD가 상승하면서 AI에 대한 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펠런티어와 같이 현재 이제 펠런티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1조 달러가 넘는 완전 초대형 기업은 아니지만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점점 AI를 상징한 AI 어떤 성장성을 잘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AI 기업은 상승하고 그 외의 기업은 이번에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4.28% 오르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럴당 73.10달러에서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월 인도분입니다. 4.3% 정도 뛴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시설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블룸버그 발로 확정적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영 연구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에너지주 그리고 방산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지금 나머지 주는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주와 방산주만 지금 또 눈에 띄게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금 전에 히트맵도 보셨다시피 그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가 조금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또 특별한 요인이 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젠스낭의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젠스낭 같은 경우 이제 GPU, 특히 블랙웰 칩이 수요가 완전 미쳤다라는 그 발언, 그리고 이어서 AMD도 향후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엔비디아와 AMD의 상승,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김준영 연구원께서 저희에게 소개시켜줄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좀 남았었거든요. 1부 이후에. 그래서 나머지 뭘 좀 주목할 뉴스가 있을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현재 주가는 2.2% 지금 방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의 테슬라인데 1.86% 지금 빠진 채 거래가 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어제 3분기 인도 대수가 약간 시장 예상치와 미스가 나면서 시장에서 실망하는 분위기인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좀 극복할 만한 뉴스가 있는지 혹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해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좀 지연이 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원래 그 뒤가 보여가지고 조금 더 주차를 편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대 6에서 8초까지 이런 이미지가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좀 사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27,000대의 리콜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콜,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대신에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도 오늘 일부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2026년에 이제 신규 배터리 4개를 좀 출시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배터리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네,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망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하루 사이에 테슬라에 대한 희망 고문이 약간 진짜 고문이 되어가는 느낌의 오늘 리포트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올해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거 자체에도 지금 의문이 지금 걸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굉장히 그 실적이 차량 인도 대수가 낮게 나오면서 아마 사상 처음으로 그 전년도보다 연간 인도량이 낮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향방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이 4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관련된 루머들이 이제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뭐 재밌는 거는 뭐 맥도날드 관련된 소식도 오늘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가 향방이 좀 이어질까? 정말로 지금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레바논과 관련된 이 중동 전쟁 이슈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조사가 된 게 있던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발표한 PMI 대응을 종합했을 때 여전히 경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수 있고 완만하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소프트 랜딩이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제가 준비한 표 중에 향후 5개월간 주가가 상승했을 때, 5개월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한 것이 1950년 이후로 약 29번 있는데, 그 29번 중에서 3개월 뒤에 상승한 것은 20번으로 약 68%의 확률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년 뒤에는 29번 중 28번 상승하면서 1년 뒤에 이제 96%의 확률로 상승했고, 이렇게 96%의 확률로 상승할 때 평균 10.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즉 S&P 500 증시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통계의 이 평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올해 연말까지 상승 확률은 68%, 그리고 내년 9월 30일까지는 96%의 확률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회사기도 하죠. 애플 얘기인데요. 애플 전망 그리고 애플에 대한 평가, 애플 제품에 대한 평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짧게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애플 제품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에 JP 모건이 약 500명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 16의 사이클은 작년보다 좀 강력하고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체 응답자 68%가 새 아이폰을 구매할 예정이고, 그런데 그 68%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숫자는 기존의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 새로운 유저들이 이제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에 41%였던 거에 비했을 때 14%포인트나 증가한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다만 여기서의 조금 문제점이라면 아이폰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매출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비율은 26%로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응답자 68%가 특히 전년도와 전전년도보다도 사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아이폰 16의 어떤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 아이폰을 새로 사겠다고 하는 이 응답자들은 아이폰을 사는 이유 탑5 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유는 6위였고 1위는 더 빠른 기기, 2위는 더 5G 연결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애플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 그 자체에 조금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애플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습니다. 네, 이 애플과 관련해서 과연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실적 전망에 맞춰줄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품의 만족도라든지 현재 아직까지는 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그때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말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은 빨간불을 주로 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국제 유가는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살짝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초록불로 지금 양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이 현재 파란불을 띠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은 모양새로 보이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각각 3.4%, 1.6% 오르고 있고, 에너지, 정유주가 지금 0.5%에서 0.2% 사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이 더 많은 상황, 하지만 나스닥이 파란불로 살짝 양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켓 상황을 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주가 0.5%, 엑스모빌이 올랐었는데 현재는 0.4%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블룸버그 발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한 건이 조금 전 저희가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터미널에는 앞서서 공개가 됐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정유, 석유 시설 관련 타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다고 제가 아까 엑스발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블룸버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앞에는 현재 어떻게 될지에 대한 헤드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국제 유가가 뛰어오르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5.5%까지 계속 올랐었던 직전 상황이고요. 현재 유가 상황을 잠깐 보면요. 현재 유가 상황을 보면 인터미디에이트가 3.75% 오르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2.7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짜리 그래프만 오늘 봐도 지금 여기 피레침 같이 올라왔던 순간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측에 빨리 대피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베이루트 교회 남부에 대해서 공습을 실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74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피레침이 하나 더 있는 모습, 요거는 어떤 이유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지금 기사와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공습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끝을 흐린 수준, 이거를 확정이나 검토라고 받아들여도 될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워딩인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오일 팩실리티를 뭐 스트라이킹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때린다고 할 때 he would support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블룸버그 측으로부터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We are discussing that. 그러니까 우리는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단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 기자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정유시설을 타격할 생각이 있으면 미국은 지원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We are discussing that. 우리는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일단 그것까지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88% 현재는 뛰어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이게 저희 방송 지금 시작한 지 오늘로 4일째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미국 증시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밤의 미주라 3부 시간이 벌써 2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준비를 많이 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매번 조금씩 남기는 느낌이 뭐랄까 색다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3대 지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보시죠. 한 페이지 전체로 보면요. 다우지수 0.39%, 나스닥 지수 0.1%. 현재 11시가 지나면서 현지 시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인 자정으로부터 조금 지난 시간 한 12시 5분 정도, 현재 45분이니까요. 한 40분 전 정도부터 나스닥은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수줍게나마 지금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이 조금 컸던 모양인지 크게 회복은 못하는 모습인데 0.37%까지 지금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상승, 그러니까 빨간선 어제 기준보다는 올라간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S&P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05% 빠진 채 어제 대비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S&P 500도 양전이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5분 이후의 투심도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의 remarks, 그러니까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고 특히 에너지 관련 섹터에 거래를 하신다면 이것도 감안을 하시는 그런 시간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4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은 패드워치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주영 연구원도 오늘은 나온 이 ISM 지표와 S&P 글로벌의 지표가 조금 상반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ISM 지표를 조금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통해서 연준이 고용 지표 자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확률이 65.4%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50bp, 빅컷은 34.6%로 소폭 하향된 채 지금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밤의 미주라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많았는데요. 4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